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나고 자란 30대 신은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신라는 역대 한반도 왕조 중 유일하게 여왕이 나온 국가라는 걸 말이에요. 그것도 세 분이나 계셨죠. 중국 역사를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군주의 직위를 달았던 건 즉천무후 한 명뿐인데 신라는 세 분이나 계셨던 거죠. 여왕이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라 왕실은 기본적으로 모계를 우선으로 했대요. 그러니 박, 석, 김의 다양한 혈통의 왕이 있기도 했을 테고요. 그런데 왕실에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모계 계승 의식이 꽤 많이 보인다고 해요. 물론 이것을 두고 신라가 현대적 관점에서 남녀 평등 혹은 여성 우위의 나라였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신라도 남성 중심적 사회였으나 제한적으로나마 여성의 권한이 인정되었다는 것 정도로 해석될 거예요. 그렇더라도 신라의 후예로 경주에서 자라는 동안 그런 것들을 나름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자랐고 또 제 일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저였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존감도 바닥을 쳤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결혼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희망은 무참히 무너졌고 그렇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저에겐 새로운 길이 나타나게 됐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결혼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께는 특별히 더 공감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경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주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계속 경주에서 살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자 상경했어요. 대학을 서울로 온 건 아니고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자리는 꽤 이름 있는 한식당이었는데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자리였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식을 가장 좋아했어요. 고향이 경주여서 어렸을 때부터 한옥이나 한식 문화에 노출이 많이 됐고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종가집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한정식집을 하신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레 보고 배운 것들이 있으니 한식에 대한 애착이나 자부심 같은 것들이 남달랐죠. 그래서 한식 셰프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는데 마침 동경하던 한식당에 정직원 채용 공고가 난 거예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당시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한식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은 자기소개서 덕분에 채용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유명한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고 처음 그 주방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이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그러니 아무리 허드렛일이라도 제게는 다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런 저를 30년 경력의 메인 셰프님이 눈여겨보셨는지 자기 밑에서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 셰프님은 제 열정과 가능성을 봐주신 건데 그 두 가지라면 제가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너무 기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그때까지도 제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계셨던지라 그리 달가워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람 밑에서 배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뭘 제대로 배워보라는 거야? 뭐 몇 년씩 그 밑에서 수제자 그런 게 되는 거야? 몇 년씩이나 허드렛 일이나 하려고? 경험은 그만하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대학 진학을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요리랑 관련된 학과도 많잖아. 진학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텐데 말이다. 엄마 아빠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는 대학보다 현장에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커요. 고졸 출신 셰프들도 많고 지금 나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는 셰프님도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렇게 아쉬워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했고 그 셰프님 밑에서 꼬박 8년을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그 셰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거기다 그 시국까지 겹치면서 제가 일하던 식당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된 거예요.
미슐랭 스타까지 받고 잘 나가던 식당들도 폐업을 하던 시기였으니 저희 식당이라고 별 수 없었던 거죠. 그 셰프님만 믿고 따라왔던 저였기에 선생님과 직장을 동시에 잃고 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식당과 비슷한 식당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할까 싶은 생각도 했지만 제 입장이 너무 애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미 한 선생님 밑에서 8년을 배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받을 만한 커리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였죠. 그러니 쌓아온 것들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하는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거나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셰프님을 너무 존경했고 그분께 배운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기에 새로운 식당을 찾아 이직하지 않고 잠시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저만의 레시피를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답니다. 8년 동안 일하며 모아놓은 돈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 돈을 계속 깎아먹으며 지내는 건 불안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되도록 요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가사 도우미 중에서 요리만 전담할 수 있는 사용인을 구하는 자리를 알게 됐어요. 일하는 시간도 적당했고 월급도 꽤 괜찮은 걸 봐서 상당한 부잣집인 것 같았는데 가사 도우미나 사용인이라는 선입견만 버리면 제게는 너무 좋은 일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약간 기간제 계약직 같은 느낌이었어요. 잠깐 아르바이트로 할 생각이었던 제게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 집 아들이 의사 되려고 공부하느라 바쁜데 음식 뒷바라지하고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요리를 실컷 할 수 있고 또 메뉴와 요리법을 선정하는 자유도도 상당히 높으니 여러모로 제게 딱 맞는 일자리였어요. 그 집에서도 저의 경력을 좋게 봐주셨는지 바로 채용될 수 있었고요. 그 집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의사 되려고 공부한다는 그 집 아들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거든요. 의대생이면 연하 남편 아니냐고요? 의대 출신은 아니고 의전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사람이었으니 연하는 아니에요. 당시 제가 사모님이라 부르던 지금의 시모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했어요. 우리 아들이 평소에 입이 까다롭기도 하고 게다가 입이 짧기도 해서 먹는 게 영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게 내 걱정이었는데 미스 신이 한 음식을 유난히 잘 먹어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해요. 그럼요, 저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먹는 게 곧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한국인은 밥심 아니겠어요? 잘 드셔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아유, 어쩜 이렇게 말도 시원시원하게 살았는지. 아하, 솔직히 음식 해주는 사람 구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 난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미스 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내 복이지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 더 신이 나서 남편 학교에 가져가라고 도시락까지 꼬박꼬박 싸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도시락을 집에 두고 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는 들고 나오는 걸 깜빡했다며 좀 갖다 줄 수 있냐고 해서 도시락을 들고 갔죠. 그랬더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도시락을 싸왔으니 그 친구들 보기에는 여자친구로 보였나 보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미인인 여자친구가 있었냐고 하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남편은 딱히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은근슬쩍 여자친구로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러려고 일부러 도시락을 두고 간 건가 싶기도 하고 저 역시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기분 좋았어요.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 남편은 국가고시에 합격하자마자 제게 청혼을 했어요. 내게는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었는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어릴 때 수술을 몇 번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몸에 큰 수술 자국이 생겼어요. 저도 한 번씩 무심코 거울 앞에 섰다가 놀랄 때가 있으니 목욕탕에도 잘 안 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콤플렉스라면 큰 콤플렉스였던 거죠. 저는 그게 내심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청혼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한 말이 그 흉터에 대한 말이었을 정도로 말이에요.
나한테 큰 수술 자국이 있는 거 알지? 아직까지 나도 한 번씩 놀라는 흉터인데 그걸 평생 보며 살 수 있겠어? 무섭지 않아? 상관없어? 무섭더니 별소리를 다 하네. 내가 의사인데 뭐가 문제야.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도 다 자기의 일부잖아. 내 눈에는 다 예뻐 보여.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인데 남편이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니 오히려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결혼을 많이 반대하셨어요. 의사까지 된 아들이 고졸에 집에서 사용인으로 일하던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반대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딱히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남편이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니 결국은 시부모도 어쩔 수 없게 됐으니까요. 아들 안 보고 사실 수는 없으셨겠죠. 대신 아이가 생기면 분가하라고 하며 합가를 원하셨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합가지 이건 뭐 그 큰 집 살림살이를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고 시부모는 저를 여전히 사용인 취급을 했어요. 결혼 전에는 음식만 하던 제가 결혼 후 며느리가 되어 온갖 살림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애당초 시댁에서 음식하는 일을 했던 것도 제 요리를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살림만 하며 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리 연구를 하고 싶고 필요한 것들을 배우러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말로는 그러라고 하면서도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집에 크게 손님 치를 일이 있으니 그것만 신경 써준 다음에 해라. 집안 행사가 있으니 그거 해놓고 해라.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집에 손님이 많이 오기도 했는데 한 번은 남편 고모, 그러니까 시모에게는 시누이 되시는 분이 5살짜리 손녀랑 며느리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시모는 고모님의 전화를 받을 때부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저한테도 당부를 하더라고요. 또 무슨 자랑질을 하려고 며느리의 손녀까지 데리고 온다는 거야? 아휴, 그 꼴 눈꼴 씌어서 또 어떻게 보나? 아유 정말. 예, 너희 고모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걔한테 집 잡히지 않게 점심상 신경 써서 차려라. 알겠네? 너 때문에 나까지 욕먹게 하지 말란 소리야. 알아듣지? 네, 어머니.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라던가 아니면 못 드시는 거,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건 됐고 그 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신경 써. 네가 잘하는 거라고 한식만 차리지 말고 애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만들란 말이야. 네, 그럴게요. 한식 베이스로 조리법만 조금 다르게 해도 애들이 잘 먹을 법한 음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신이 나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손님상을 차렸는데 다행히 고모님 손녀가 잘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고모님뿐만 아니라 고모님 며느리인 형님도 제 음식을 극찬하면서 솜씨도 솜씨인데 감각이 있다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다 떠나서 제 음식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게다가 고모님이 가시면서 제게 밥 잘 얻어먹은 값으로 주시는 거라며 거금의 용돈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시모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올케가 며느리를 참 잘 봤네. 올케한테 부러운 게 하나 없었는데 오늘 보니 올케 며느리는 좀 탐나더라고. 근데 보니까 올케는 그 며느리 귀한 걸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며느리한테 은근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더라. 어머 형님, 제가 뭘 어쨌다고 걔한테 집이세요. 제가 하던 일이 음식하는 일인데 요리 좀 하는 게 뭐 됐으라고 며느리를 뭐 음식 잘하는 걸로 뽑나요? 뭐야, 지금 의사 아들 잘난 며느리 못 봤다 이거야? 요즘 의사 뭐 잘났다고 유세야? 의사도 뭐 솔직히 의대 간 것도 아니고 의전은 아이고, 의사는 많아도 저런 며느리는 드물어. 내가 상담해. 고모님은 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던지고 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모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받아치니 고모님도 열이 받으셨는지 시모 심기를 건드리는 얘기만 골라서 하셨고 그러니 시모는 약이 잔뜩 오른 거죠. 어머 형님, 의전은 뭐 아무나 가는 건 줄 아세요? 그러는 형님은 그럼 왜 그러셨어요? 의사 잘난 거 없다면서 형님도 의사 사이 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셨냐고요? 왜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건지 참나. 시모가 또 지지 않고 그렇게 말했지만
고모님은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할 말만 하시는 거예요. 옳게는 이런 며느리 본 거 감사해야 해. 고마운 줄 알고 며느리한테 좀 잘해. 알았어. 그렇게 제 편을 엄청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몰라요. 시모한테 싫은 소리를 해서가 아니라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시모가 듣는 앞에서 제게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 네가 너무 다 들어주고 그래서 네 시어머니가 더 기고만장한 거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들 가진 유세를 떠는 거 다 받아주니. 안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아우 형님이야말로 남의 며느리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이 뭐가 되냐고요? 아, 제 며느리 관리는 제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어머 옳게 옛날에 시집 왔을 때는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옳게도 며느리까지 봤다 이거야. 며느리 앞이라고 목이 힘 좀 주네. 많이 컸다 옳게. 내가 며느리 대하는 거 하며 나한테 말하는 거 하며 보아하니 평소에도 며느리 아주 쥐잡듯이 잡을 거야. 그렇지. 못된 짓 하고 살지 마. 마음을 굳게 쓰란 말이야. 요즘 그러고 살면 아주 큰일 난다. 알어? 그러시면서 마지막까지 제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경우에 안 맞는 건 바른 말도 탁탁 하고 그러라고 하시면서 윙크까지 날려주시더라고요. 멋쟁이 고모님, 시모는 손이 시누이 앞이니 뭐라 말도 못하고 혼자서 불그락부르락 씩씩거리며 화를 사기던데 그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런 사이다가 없는 거죠. 고모님이 가시고 나니 시모가 봉투에 얼마나 넣었냐며 묻길래 그걸 어머님이 왜 궁금해 하시냐? 고모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다 해버렸어요. 고모님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해요? 저는 고모님이랑 사는 게 아니고 시모랑 사는 건데요. 게다가 시부모가 저를 사형인 취급하니 언제부턴가 남편도 저를 사형인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늘 피곤하다 힘들었다 하면서 제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야식 만들어 와라, 차 좀 내와라, 과일 가져와라 대놓고 가정부 취급을 하네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남편한테 하소연이라도 좀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들어주고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젠 듣는 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시달리고 온 사람 또 괴롭혀야 되겠냐며 성질까지 부리는 거예요. 특히 같은 의전원 출신 의사들끼리 모임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유난히 틱틱거리더라고요. 야, 너는 왜 대학도 안 가냐? 요즘 고졸이 어디냐고 고졸이. 요리 유학도 많이 가던데 너는 그런 욕심도 없어? 내 친구 마누라는 르꼬르동 블루인지 뭐지 거기 출신이라더라. 하긴 요즘 동네 빵집만 가도 거르는 게 르꼬르동 블루 수료증이라며. 아 너는 그렇게 흔한 것도 안 없냐? 그러면서 저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들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말 했어요. 나는 한식 요리사야. 한식 요리사가 르꼬르동 블루는 무슨 그런 게 왜 필요해? 아 물론 유학 다녀와서 한식 세계화 연구를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난 아직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게 더 많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남들한테 내보이려고 그런 유학 같은 걸 갈 생각은 없어.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 그렇게 속물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어? 뭐? 속물적인 가치관? 너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하냐? 어이없네. 내가 왜 이러겠니? 뭐 어디 가서 마누라 뭐 한다고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아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부끄럽다는 거야? 그런 말이야. 그런 사람이 왜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니? 당신 처음엔 이러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네가 변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내 귀에는 네가 하는 말들은 다 편협하고 무식한 얘기로밖에 안 들려. 의사식이나 된다는 사람 사고 수준이 겨우 그 정도야. 정말 실망이다. 그러면서 둘이 싸우기도 엄청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도 시간은 흘러 남편이 첫 승진을 하게 됐어요. 시모는 한껏 들떠서는 남편 동료 의사들 다 집으로 초대해서 축하 파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파티 주관하실 때 부르는 케이터링 업체 거기 연락할까요? 예, 그런 걸 뭐하러 불러? 네가 하면 되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남편 승진 축하 파티인데 그런 업체나 불러서 쓰겠니? 네가 청성껏 하는 게 낫지? 그러네. 이참에 솜씨 자랑 좀 해봐. 마누라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어디 더 할 말이 없어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 제대로 자랑 좀 하자.
당신이 준비해주면 되겠네. 웬일이야? 굴빛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무시하던 사람 맞아? 그래, 내가 솜씨 발휘 제대로 해서 그놈의 르꼬르동 불른지 수료장 같은 거 필요 없다는 소리 나오게 잘 해볼게. 친구한테 구박당하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면서도 그걸 해줄 마음이 생기더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더러 이 답답한 호구야 하시면서 속없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저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답니다. 저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저 그렇게 답답한 사람 아니거든요. 막말로 수틀리면 언제든지 이혼할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친정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친정 오빠가 결혼해서 바로 조카를 얻었는데 그 조카가 석 달 만에 잘못됐어요. 그 여파로 오빠는 새언니랑 이혼하고 엄마는 알아놓으시고 그런 상황이라 저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해야겠다고 결심이 서면 이혼하는 건데 그래도 엄마가 좀 안정되실 때까지는 기다리고 싶었고 그러는 동안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중이었답니다. 물론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고 마침 남편이 동료 의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니 이참에 동료들에게 제 소개도 하고 그러려나 보다 싶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다들 깜빡 넘어갈 정도로 놀라게 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파티 날이 되었고 시모는 아침부터 정원에 테이블 깔고 단장하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도 물론 음식 장만하느라 정신없었고요.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음식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손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시모도 남편도 손님 맞이하기 바빴어요. 저는 거의 주방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 직장 동료들이라고 하니 오시는 손님들 눈여겨보며 인사할 틈을 기다렸죠. 그런데 남편과 유독 친해 보이는 여의사가 있더라고요. 시모랑도 살갑게 인사하며 집안 구석구석 구경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병원장님도 오신 것 같고 이것저것 다 궁금해서 마음이 급하니 손이 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겨우겨우 음식을 다 내고 한숨 돌릴 짬이 나서 인사를 하러 가야겠다 싶었죠. 얼른 달려가 남편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다 오신 거예요? 음식들이 입에 맞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힘 좀 써봤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멋쩍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스스로는 어디서 꿀릴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남편 동료들, 그것도 죄다 의사들이라고 하니 그 앞에 서는 게 괜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 동료들이 다들 정말 맛있다고 이걸 혼자 다 준비하신 거냐고 칭찬을 해주니 그제야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남편을 새욱 쳐다봤죠. 그 즈음에서 남편이 한마디 거들어주길 바랐거든요. 남편이 이번에 제대로 자랑 좀 해보자고 했는데 다들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니 남편도 이쯤에서 칭찬 한마디 날려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면서 저를 자기 집 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십니다. 오늘 이 요리들도 다 이분이 하신 거예요. 맛있죠? 아줌마 여기 LA 갈비가 다 떨어져 가네. 여기 갈비 좀 더 내와요.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제 귀로 듣고 제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저 입을 쩍 벌리고 남편을 쳐다봤네요.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하고 유난히 친해 보이던 그 여의사가 남편 옆에 바싹 붙어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아, 이분이 도민 씨가 말한 그 사형인 아줌마야? 참, 생각보다 젊어 보이네. 저 나이에 남의 집들에 와서 이런 일 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냐? 대단하다 정말. 요즘 나이 많은 아줌마들도 이런 일 하기 꺼려하잖아. 아주머니 여러모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 도미스 나도 다음에 이분 한번 빌려주라. 우리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단 말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이상한 사인을 보내는 듯한 눈짓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여자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가관도 아닌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말 다 했냐며 남편한테 달려들려는 순간 병원장님이 남아있던 LA 갈비 2대를 집어 드시더니 그걸로 남편 놈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치시는 거예요. 병원장님이 나이도 좀 있으신 여자분이신데
동작이 어찌나 날렵하시던지 남편도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아프고 부끄럽고 다 떠나서 멍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병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감히 내 딸을 지금 흉을 지급하는 거야? 제 식구 소중한 것도 모르는 놈이 무슨 남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한다고. 이런 몹쓸 놈.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죠. 길지도 않게 짧게 몇 마디 하는데도 그야말로 불호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실 텐데요. 그죠? 저희 부모님은 경주에 계신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웬 병원장 싶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병원장님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이랍니다. 제가 병원장님 딸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제 심장이 병원장님 딸의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받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심장 이식 수술이었는데 그때 저를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장님 남편분이셨어요. 두 분은 의사 부부셨거든요. 두 분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사고로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였고 두 분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린 딸을 놓지 못해 붙잡고 있었던 건데 그때 마침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저를 환자로 만나게 되셨던 거예요. 당시 제 상태는 이식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우시는 저희 부모님을 보고 남의 일 같지 않으셨던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어린아이에게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으니 저희 부모님은 절망적인 상태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눈물만 흘리셨던 거예요. 두 분은 그런 제 부모님을 보시고 자신들의 딸 심장을 제게 주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원장님, 남편분이 직접 집도하셨고 저는 그 덕분에 두 분 따님의 심장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딸의 심장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는 제 모습을 두 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끔 인사도 다니고 그랬는데 두 분은 정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저희 부모님도 그분들이 저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두 분과 놀이동산에 갔던 기억도 있고 가끔 두 분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도 종종 찾아뵙곤 했는데 마침 제가 결혼하던 해가 두 분께서 안식년을 갖고 외국에 계셨던 때여서 제 결혼식에는 못 오셨고 이후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꼬이면서 남편을 아직 소개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병원장님 병원에 취직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 마치고 돌아오시자마자 제가 따로 가서 말씀드리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니 조심스러워서 남편에게는 기회를 봐서 소개를 하려고 미뤄두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러니 병원장님은 그놈이 제 남편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였고 얼마나 괘씸하셨겠냔 말이죠. 갈빗대가 아니라 더한 걸로 갈겨 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병원장님이 그렇게 불호령을 내리고 남편 놈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었고 저 역시 그 모든 상황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음식하느라 무리를 하기도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로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휘청거리니 병원장님이 저를 직접 부축해서 일단 병원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데리고 나서셨고 따라 나서려는 남편 놈을 뿌리치면서 쏘아붙이셨어요. 저리 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따라 나서는 거야? 너는 남편 자격도 없고 의사 자격도 없는 놈이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의사라고? 의사 망신 다 시키는 놈. 그 손 놓지 못해? 감히 내 딸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병원장님은 가볍게만 생각하지 말고 며칠 푹 쉬면서 검사도 좀 받아보고 그러자며 입원을 권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장님 남편 연락받고 올라오신 저희 부모님까지 네 분이 모여서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태 그 집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그래 그 꼴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왜 그러고 살았어? 엄마한테라도 말을 했었어야지 이거사. 당신이 어디 그런 말 들어줄 정신이나 있었어. 난 영훈이 마음 이해해. 그런 말 쉽게 꺼낼 수 없었을 거야. 그놈 자식이랑 그 집에서 내 딸한테 그런 취급을 했다니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지만 무슨 우리 영훈이 몸부터 추스르고
당신도 정신 꼭 붙들고 있어. 여기서 당신까지 더 쓰러지면 영원히 진짜 힘들어져. 정말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는지. 여보, 아니 그런 놈 당장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내쫓는 건 실질적으로 명분이 좀 부족하지. 일단 승진 명단에서 누락시키는 것으로 하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남편놈은 없는 게 낫지. 그런 시댁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 영훈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혼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 생각은 어때? 그리고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요. 당장 이혼해야죠. 그런 집구석에 제 딸 다시 들여보내는 일은 없어야죠. 제가 모르면 몰랐지 알고서도 그럴 수는 없어요. 영훈아, 엄마가 아무려면 네가 이러고 사는데도 머리 싸매고 누워있을 것 같았어? 아니 그래서 이런 말도 못하고 있었냐고. 시안 내 딸 그렇게 살게 둘 순 없지. 당장 이혼시켜야 해. 네 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자를 위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병원장님의 도움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면으로 나서지 않았고 병원장님께서 변호사며 뭐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퇴원 후에도 병원장님 댁에서 지내게 하셨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서를 구한다면서 하는 말이 참 저를 더 씁쓸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여보, 병원장님과 그런 사이란 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아휴, 병원장님이랑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것도 모르고 몰라서 그런 거야.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까 차라리 용서해줘. 참 어이가 없다.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걸 지금 용서를 구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사과야? 그 말 진짜 웃긴다. 내가 병원장님이랑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면 나를 그렇게 대한 게 당연한 거고 미안하지도 않은 건데 하필 병원장님이랑 그런 인연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몰라봐서 미안하다 이거야? 그게 대체 어느 나라 사과법이야? 그게 딱 네 수준인 거지? 아니 애미야, 동훈이 얘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얘 너도 알잖니. 동훈이 얘가 뼛속까지 입과 체질이란 말솜씨가 너무 없어. 동훈아, 네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애미가 오해를 하잖아. 그런 뜻이 아닌 거잖아, 그치? 얼른 다시 얘기해. 그래.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이 병원장님이랑 무슨 관계여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더 잘못했어.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렇게 폐를 끼쳐서 어떻게 해. 내가 당신 보살펴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왜 이래? 몰라서 이래.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이혼 숙장 받지 않았어? 우리 집이라니. 나 이제 네 와이프도 안 할 거고 그 집안 며느리도 안 해. 내가 그 집에 왜 들어가니? 애미야, 네가 몸이 아파서 마음도 그런 거야. 다 이해한다. 여기가 더 편하면 여기서 좀 더 쉬다가 몸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올래? 얼마든지 말만 해. 내가 기사 보내마. 아니다. 내가 직접 너 데리러 오마. 아니요. 지금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제 말 무시하고 저도 무시하고 그러시더니 끝까지 이러시네. 저 이혼할 거라고요. 더 이상 그 집안 며느리 아닙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상종하면 안 될 사람들이구나. 상상 초월이야. 영훈아, 이런 사람들 더 상대할 것도 없어. 이거 보세요. 우리 영훈이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더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얼른 나가세요. 윤도훈 선생,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서 자네 어머니 모시고 나가게. 얼른. 결국 병원장님이 나서서 그것들은 다 내쫓아 주셨답니다. 그렇게 그놈과 잘 이혼하고 시댁과도 인연 끊고 제 인생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끝날 줄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 병원에 남편놈 불륜 스캔들이 터졌다네요. 시댁에서 파티가 있던 날 남편이랑 유난히 친해 보였던 여의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스캔들이 났다는 여자가 그 여자 같더라고요. 병원장님이 남편놈이랑 같은 병원에 계시니까 아주 자세히 알고 계셔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병원 동료 의사가 그 스캔들을 폭로한 거야. 그 동료 의사가 그놈이랑 바람난 상간녀 여의사에게 자기 사촌을 소개시켜줬다나 그랬다는데
그쪽과도 혼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아무래도 그놈과 그 여의사 사이가 심상찮아 보였다는 거지. 네? 뭐라고요? 아니, 그럼 그 여자가 양다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연애질하고 돌아다니는 주제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할 생각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와, 정말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 그 동료 의사 입장에서는 어땠겠어. 만약 그게 사실이면 정말 괘씸한 일인 거지. 자기 사촌한테도 안 되는 일인 거고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붙여 조사를 하게 했다더라고. 자기 사촌한테 보여주고 파혼하라고 할 작정으로 말이야. 그렇게 증거 자료들을 받았다는 게 직접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더 열이 받는 거지. 뭔지 알아요. 그랬을 거예요, 원장님. 그걸 확인하는 순간 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폭로를 해버린 거군요. 그렇게 된 일이라는데 다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이거죠. 이런 어부지리가 어디 있나요? 사실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는 해도 제가 시댁이나 남편에게 모욕당한 것들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냥 이혼 자체에 의의를 둬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남편 불륜 증거가 제 손에 떨어진 거예요. 이보다 고마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일들을 시무랑 앙숙인 고모님께도 다 알렸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살면서 아직 덕을 그리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에 비해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하여간 고모님이 주신 용돈 봉투 안에는 쪽지도 하나 넣어두셨던데 시모가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연락처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께 연락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시댁에 제 물건을 가지러 가고 싶은데 같이 가주실 수 있냐고 부탁드렸어요. 고모님은 흔쾌히 응해주셨고 그렇게 저는 고모님을 대동해 시댁에 가게 됐던 거예요. 고모님을 보고 놀라는 시모에게 고모님은 보란듯이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며느리 고마운 줄 알고 잘 좀 하라고 했지 않아? 아이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올크가 그 모양이냐 아들놈도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제 식구 귀한 줄 모르고 애미하는 거 보고 잘못 배웠지 사람 무시하더니 다랑까지 비어 집안 망신을 시켜? 아니 형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형님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집안일이에요. 그리고 아직 뭐가 어떻게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올케도 잘난 거 하나 없이 가난한 집 딸로 얼굴 반반한 거 하나 믿고 내 동생 꿰차고 시집 왔던 거 아니야? 그래 놓고는 뭐가 잘났다고 며느리 귀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자기가 그랬으면 그 마음으로 며느리도 더 감싸주고 그랬으면 좀 좋아. 세상에. 그러니까 시모야말로 별 볼 일 없이 변변찮은 상태로 잘난 시댁에 시집와서 이제껏 누리고 살았던 거였던 거잖아요. 고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변변찮은 것이라며 거의 pit하면 저나 저의 친정을 걸고 넘어지시더니 그게 다 어머님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셨나 봐요. 전혀 몰랐네요. 어머님도 그러셨으면 어쩜 그렇게 모진 말씀만 골라서 하신 거예요? 저한테 무슨 화풀이라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그런 걸로 네 시애미 무시한 적 없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올케가 말해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올케 무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올케가 나한테 그 애는 열등감 갖고 있는 것도 알지만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내가 올케 무시한 적은 없는 거지. 올케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고모님만 한번 다녀가시면 그렇게 고모님 험담을 하고 그러셨던 거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그게 다 열등감 때문이셨구나. 그 정도면 치료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살짝 비아냥거렸더니 고모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의 그 말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맞아. 걔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게 빤히 보여서 그때 알아봤지. 좋은 마음으로 잘 대해주려는 사람한테 열등감에 쩔어서 그 애에 난 경쟁심이나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올케 보면서 올케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한테 하는 거 보니 정말 가관이더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났는지
참 안타까운 수준으로 한심해. 정말 집안의 수치라고. 그러면서 아주 시모를 쥐잡듯이 몰아세워 주셨어요. 시모는 찍소리도 못하고 또 얼굴만 벌개졌죠. 다 사실이니 할 말도 없었을 거예요. 승진에서 누락되었던 남편놈은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아예 병원을 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시모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예, 저 잘 지내지? 더운이가 너한테 연락을 많이 했는데 네가 통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연락을 한 거야. 제가 그 사람이랑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런 전화도 안 받으려다가 받은 거예요. 그래도 어른이시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예의 지켜드린 거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아유, 그래. 고맙구나. 알았어. 용건부터 말할게. 그러니까 그게 도훈이랑 너희들 말이야. 체결합을 하면 어떻겠니? 도훈이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괴로워하는지 내가 볼 수가 없구나. 도훈이한테는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저기요, 지금 장난하세요? 기가 막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혼 소리에 도장도 안 말랐을 것 같은데 무슨 재결합이에요? 병원 잘린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유,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 말이 나왔으니 그 얘기도 하고 넘어갈게. 우리 도훈이가 병원에서도 그렇게 됐으니까 애가 정말 꼴이 말이 아니야. 우리 도훈이 살릴 사람은 너밖에 없다. 예, 제발 도훈이 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다시 내 며느리만 되어준다고 하면 내가 뭐든지 할게. 정말 잘할게, 예. 며느리는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다른 병원 구해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소문나서 부끄러우면 지방으로 가든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해요? 그 바람난 의사년이랑 개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얘 말도 마라. 그년 얘기는 꺼내기도 싫어. 헐 징그러운 년. 그년 집안에서 알고 난리가 나서 그년 부모한테 우리 도문이가 온갖 수모란 수모는 따당하고 가루가 되게 까였단 말이다. 뭐 대단할 것도 없는 집에서 아주 이웃새를 떠는데 나도 두 손두 발 타들었지 뭐야. 그러니까 그년한테도 차였단 거네요. 흑혀서 정말. 그년한테도 차이고 이제 와서 저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제가 병원장님께 듣기로는 그 상간녀 여의사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상간녀는 의대 출신이기도 하고 나름 장래가 촉망되는 여의사로 평판이 좋았다고 해요. 게다가 대단한 집에 시집가기 직전이었는데 무슨 의사 같지도 않은 농팽이 그것도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서 집안 망신시키고 지 인생도 다 말아먹게 생겼으니 그 부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를 쳤던 모양이죠. 그나저나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니 다 필요 없고 어쩌라고요. 난도없이 신산탄을 시작해도 소용없어요. 그 꼴 된 거 고소해서 듣는 재미가 있기도 했는데 더는 못 들어주겠어요. 그만하고 가서 아들놈 어디 집어넣을 병원 없는지나 잘 알아보시라고요. 그쪽 아들은 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바람 피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잘 챙기셔야 하지 않겠어요. 하고는 전화 끊어버렸고 그 뒤로 다시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 후 하고 싶었던 요리 공부를 계속 이어할 생각이었는데 병원장님이 미국에서 한식당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병원장님 친척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한식이 자리 잡은 지는 꽤 됐지만 K컬처가 여전히 강세이니 한식당이나 한국 음식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며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한다는 거였죠. 비건에 열광하는 미국인 만큼 한국식 비건 음식을 연구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영어도 그렇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선뜻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 제게 병원장님은 일단 가서 1년 정도 영어 공부도 하고 천천히 준비하며 구상하는 기간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우리 딸 유학 보내는 건데 그 정도 지원도 못 해주겠냐고 하시더군요. 아니라고 저도 모아놓은 것도 있고 이혼하면서 생긴 돈도 있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정말 딸 유학 보내는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에 감사히 받겠다고 했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네요. 늘 제가 대학 공부를 하지 않은 걸 아쉬워하셨는데 미국에서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니 벌써 제가 뭘 이룬 것 마냥 좋아하시는 거 있죠. 이런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부는 벌써 저 보내놓고 미국 여행 오실 계획을 짜고 계세요. 매일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더 기쁜 마음으로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의 말씀도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